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창업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맥형TV를 시청해주시는 감사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반응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통해서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린 것들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봤으니까 충분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글을 읽고 점심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닌 것은?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홍길동은 곱창 전골과 닭도리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 특성상 저녁 매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녁 매출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곱창 전골과 닭도리탕. 점심 장사도 하고 있지만 매출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월세 150인 이곳에서 일평균 150만 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으며 월세가 150인데 150을 하루 만에 완전히 나이스예요. 굿. 보통 10% 계산법 아시죠? 월세가 150이면 1,500 팔면 돼요. 이 정도면은 30 곱하면 4,500이라는 매출이 나오는데 이곳은 일주일에 하루를 또 휴무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한 4,000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아주 매출 대비 월세 양호하고 월세 대비 매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저녁에는 120만 원을 파는데 점심에는 30만 원 정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파는데 점심에 보면은 저녁의 매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이죠. 자, 인건비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주방 한 명이 300만 원, 그리고 점심 한 명이 알바 파트타임 100만 원, 저녁 알바 2명이 200만 원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구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템이 전문점처럼 이렇게 단일화된 메뉴일 경우 주방에 인력이 적은 인력이 들어간다. 아마 주인분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인분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분이 제가 볼 때는 주방에 들어가거나 홀에 왔다 갔다 하시는 역할로 보여집니다. 점심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점심 특선으로 부대찌개, 자, 부대찌개 팔고 있습니다. 약간 곱창 전골과 닭도리탕 메뉴의 컨셉이 좀 깨질 수도 있지만 부대찌개 뭐 무난한 메뉴니까 괜찮습니다. 자, 점심에는 공깃밥과 라면사리를 무제한으로 제공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점심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 토끼 잡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실질적인 예로 여의도에서 지인분이 큰 호프집을 하셨어요. 호프집을 하셨는데 여의도 어떤가? 임대료 비싸죠. 임대료 비싸기 때문에 점심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 매출도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 장사 호프집에서 컨셉 안 망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거기서 커피를 팔았습니다. 점심에 커피를 팔았는데 식사하고 들리셔서 점심에 커피를 드시고 그분들이 저녁에 와서 퇴근하고 술집을 이용하느냐? 안 합니다. 먹을 때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한 장소에서 두 번의 끼니를 해결하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점심에 온 고객은 오늘의 저녁 고객이 아니다.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저녁 장사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점심 장사에 집중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어떻게 따져보냐면 점심은 30 팔아요. 그래도 30 팔면은 26일 장사한다고 했을 때 780만 원이라는 점심 매출을 올리고 계세요. 어쨌든 점심 매출로 78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형 매출을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외형 매출을 키울수록 매출이 적든 많든 딱 한 번 내는 월세를 비율을 계속 낮춰서 얘가 다 어디에 가서 붙냐면 나중에 수익에 가서 다 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점심 장사를 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월세가 비싸거나 점심에 뭐 10만 원도 못 팔거나 이러면은 점심 장사를 더 열심히 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저녁에만 집중해서 뭐 오후 4시에 오픈을 한다든가 5시에 오픈을 한다든가 재료 준비를 하면서 이 시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 관리, 그리고 직원들도 이탈이 없고 안정적으로 근무표도 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일단은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반찬 구성. 저는 반찬 구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찬 구성이 특히 점심 식사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물론 부대찌개 반찬 구성이 소박해도 좋죠. 하지만 반찬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내가거나 내지는 김 하나 더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은 정말 높은 코스트가 올라가요. 하지만 어떤가요? 고객의 만족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보다 저는 반찬을 더 깔아주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찬 구성, 점심 매출 올릴 수 있는 대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격 조정. 이 문제 너무 많이 틀려요. 가격 조정이 왜 틀리냐? 가격 싸게 팔면은 손님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가성비라고 맥형이 맨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가격 조정은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가격 조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인이죠. 할인보다
더 효과 좋은 거는 덤이죠. 할인 뭐 10%, 20% 이런 느낌보다 1+1, 2+1. 이 편의점 가면은 할인을 많이 해주나요? 덤을 많이 주나요? 음료수 2개 사면은 하나 공짜,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죠? 막 이게 덤입니다. 덤이 더 효과적이죠. 가격을 양보한다, 낮춘다. 그거는 미리 사전에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된 이후에 가격을 낮춘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보다 사람들은요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품질에는 충분히 돈을 쓸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요즘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더 가치 있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저는 가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8,000원 팔던 거 7,000원 판다고 해서 우와 싸다 해가지고 먹을까요? 아닙니다. 더 맛있게 만들어야죠. 맛있게 만들려면 가치 조정해야 됩니다. 가치 조정 어떻게 하나요? 가장 쉬운 게 뭐죠? 가격 파괴가 아닌 원가 파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8,000원짜리 부대찌개 옆집과 똑같은 8,000원의 가격에 팔고 있었다가 7,000원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같은 8,000원으로 팔다가 거기에 양을 더 준다든가 치즈를 한 장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원가 파괴를 해가지고 더 양질의 더 풍부한 재료가 들어가서 더 맛있도록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들이 훨씬 고객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양으로만 꼭 집중하지 마시고 품질로 집중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포자 판매, 제가 이 상권을 물어보니까요 커피숍과 고깃집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의 단서는 고깃집이 많다는 건 저녁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이고 점심에는 다 외부에서 해결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심 매출 어떤가요? 30만원 정도면 월세 150에서 충분히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역할, 견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 판매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 매출을 올리면 됩니다. 매장에서 오시는 손님을 통해서 꾸준히 이런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부가가치 매출을 창출하는 거, 이게 공원 이익을 높인다고 맥형이 또 얘기했으니까 공원 이익 관련된 카드 뉴스 또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메뉴 이름 변경. 많은 분들이 여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메뉴 이름도 그냥 일반적으로 파스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희 이제 신메뉴가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스타의 이름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붙이죠. 매운 파스타를 우리는 얼큰 파스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근데 얼큰 파스타라고 이름 붙였을 때와 이거를 해장 파스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봤을 때는 파스타를 먹는데 얼큰한 것보다 해장 파스타 하면은 무언가 더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라고 이름을 짓는 것보다 국물 크림 파스타 이렇게 무언가 형용사 이런 것들을 잘 붙여주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할 때 훨씬 더 맛있게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다도 가치를 붙여줘야 됩니다. 제가요 치킨집 맛집 있잖아요. 저 그 집 가서 똑같이 치킨 만들 수 있습니다. 소스 똑같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음식에 대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브랜드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상호든 이런 메뉴 이름이든 그리고 음식의 가치든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방향, 슬로건, 컨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야지 이게 더 잘 팔려지는 거지. 옛날처럼 우리 집이 최고야 맛있어 아니요, 그 집 가서 딱 먹어보고 그거 그대로 베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더 가치 있게 팔 수 있는지 메뉴 이름도 충분히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수도 없이 작년에 수험생들, 창업준비생들 다 틀리고 오셔가지고 재창업 준비하시고 계시니까 이 문제 꼭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창업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오늘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 다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문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 제가 배워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들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본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안녕.